안녕하세요. 공단기 영어 권호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 영어의 스킬을 더하다. 이제 선생님이 공무원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서 요런 이제 뭐 로고 아닌 로고죠. 포인트를 갖고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 선생님이 영어를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강의를 하실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지금 0단기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텔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무원 쪽에서도 7급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25년 발표한 안에 따르면 이제 공무원 9급 시험 자체의 유형이 이제 토익 같은 실무 영어 중심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토익이나 지텔프에서 많이 했었던 이 스킬 위주의 강의가 이제 아마 새로운 유형의 공무원 시험에도 적용이 아마 충분히 가능하게끔 이제 샘플 문제를 보니까 가능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킬 위주의 강의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제 공무원 시험도 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얼만큼 시간을 줄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정답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자체도 줄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푸실 때 영어에 투자해야 될 시간도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는 초시생분들이야 뭐 유형이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예전 건 모르시니까 그냥 보시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샘플 문제가 나왔을 때 보고 진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바뀐다, 쉬워진다 하물며 토익 같은 시험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지만 계속해서 그 공무원 시험의 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외워야 되는 어휘라던가, 그렇죠? 약간 뭐 공무원 시험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거의 다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남았던 수능 형태 유형은 그대로 남습니다. 독해에서. 하지만 어휘나 생활 영어나 그리고 문법이나 그리고 또 독해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공무원적인 특징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말한 게 그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이 너무 다른 시험들, 수능이든 뭐 토익이든 탭스든 이런 시험들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서 거기 보시면 무슨 갈라파고스 섬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가 되지 않는 그 섬. 그런 식으로 공무원 시험이 변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시험하고 조금 높이를 맞추겠다, 눈높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무적인 시험으로 바뀔 것이고 기존에 있던 토익이나 수능적인 패턴들을 많이 끌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무원 시험스러운데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들게끔 그렇게 이제 출제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아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특히 이제 이미 시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예전의 것들을 좀 많이 덜어내고 새로운 유형이나 아니면 새로운 패턴에 맞춰서 공부도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막 들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주면서 포인트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가 된다면 기존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노력을 들이고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시생들은 아마 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시험이 바뀐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그림 얼굴이 너무 매칭이 안 되죠. 0단계에 있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있고요.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미시건 주립대라는 곳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뭐 실력 같은 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공단기에서 영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단기에서도 토익하고 지텔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니까 가장 여러분한테 그래도 토익적인 유형들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떤 패턴들은 아마 기존에 있는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양력들이 있고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또 수능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토익하고 수능 요게 이제 결합된 게 사실 내년에 들어올 어떤 새로운 공무원 그 샘플 문제 형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샘플 문제를 딱 보고 본 게 이건 너무 내가 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샘플 문제를 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빨리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고 제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솔직히 예전 패턴으로 나왔다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양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 바뀐 유형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 지도에 따라 또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정말 적은 노력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은 뭐 바뀐다 그러니까 좀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부하기는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제 수업을 왜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선생님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이 있고 B라는 선생님이 있고 C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나는 A라는 선생님을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저기 B라는 선생님이 왜 나와서 자기 수업을 들으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분들을 듣지 않고 저 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 선생님들 거 다 들으세요. 근데 제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 선생님들 너무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고 교재도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이제 기출 패턴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기출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기존에 이제 독해 유형이 남아있긴 하지만 새로운 패턴의 어휘 문제나 생활 영어나 문법이나 그리고 독해 중에서도 뭐 이메일이라든가 웹사이트 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출이 없단 말이죠. 있어도 너무 옛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은 이제 기존에 있던 수능이나 토익 쪽에서 문제들을 보고 만들 거란 얘기죠. 옛날의 기출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기존 선생님들이 주지 못했던 것들 제가 계속 토익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여기서 보고 있는 트렌드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낼 그분들이 보는 그 소스를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왜 저 선생님을 버리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서브 남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친한 친구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들 기존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런 어떤 내용들에서 제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토익이나 지텔프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능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2025년 고 어떤 샘플 유형으로 그대로 출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아마 그 샘플 문제를 풀어보신 분 아실 텐데 굉장히 눈에 익었을 거고요. 수능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익까지 혹시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새로운 유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수능하고 토익의 짬뽕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무슨 중국집에 가면 무슨 짬짜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수능과 토익이 정말 반반으로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스킬 강의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존의 공무원 강의는 스킬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공무원 쪽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토익에서도 그 기술서, 뭐 스킬북 이런 걸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를 단기에 따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길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지만 몇 달 만에 막 성적을 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스킬로 정리해서 적용시키는 훈련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는 거야 성적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유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충분히 이게 통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형으로는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통해. 올해도 잘 안 통해. 통하긴 통하겠지. 근데 막 토익 같은 효과는 없어. 근데 내년 2025년 시험 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겠다는 얘기지. 특히 이제 뭐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타 과목이 준비가 안 돼서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커리큘럼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스킬 유형 정리를 통해서 공부 시간이나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줄어드릴 거고요.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적용해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아바타처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자체를 제가 어렵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안 나올 것들은 쳐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은 예전에 이게 나왔으니까 10년 전, 9년 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다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이제 만점을 노리면 혹시나 해서 다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나는 뭐 한 2개 틀려도 돼. 3개까지 틀려도 돼. 이런 분들은 사실 물론 다 맞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나올지 모르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타 과목 공부할 시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과감하게 하자는 얘기죠. 만에 하나 한두 개 틀려도 돼. 이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린 만큼 다른 걸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너무 어려운 건 버릴 거고요. 꼭 필요한 것들을 할 건데 설명은 좀 재밌게 할 겁니다. 지금 커리큘럼이라서 제가 재밌게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본성을 많이 지금 줄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가 망가져도 좋습니다. 재밌게 강의할 거고요. 그래서 영포자, 문포자, 뭐 문법 몰라요, 영어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1대1로 여러분 정말 눈 맞춰서 진짜 과외 듣듯이 친근하게 좀 다가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수업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구성을 하고 찍어 나갈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 유형을 좀 볼게요. 문법만 좀 갖고 왔어요. 물론 샘플 문제들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 스타일은 이런 식이죠. 밑줄이 없습니다. 약간 영어로 따지면 영어 약간 어려운 학교의 내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내신 영어 보면은 밑줄 없이 그냥 문단 읽고 틀린 걸 하나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이제 서답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되게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영작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얼핏 보면 우리말로 맞을 것 같지만 영어로는 안 쓰니까 그 케이스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패턴들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이 문장형이나 영작형을 봤을 때 뭔가 포인트가 없잖아요. 근데 새롭게 바뀐 형태를 보시면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걸 풀겠다는 게 아니라 토익형입니다. Part 5 토익 하셨던 분들 반갑지 않습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좌우를 본 다음에 찍으시면 되고 제가 뭐 이거는 1초 만에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동사가 깔리면 수태 시를 봐야 되는데 by the time이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오케이? 이거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럼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시간 부사절이 나오면 우리가 시조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아시잖아요. 시간 조건,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란 게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쓰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끔 편집을 했다라고 해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쓰셨던 걸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공무원 영어에 맞게끔 스킬로 편집한 거다. 엮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자지. 저자가 아니라 편저라고 봐야죠. 자, 어찌됐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예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잖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주절에는 미래지만 여긴 뭘 써야 돼요? 현재를 써야지. 이런 식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까 스킬이 들어간다고요. 시조부의 스킬이. 우리가 수능 때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밑줄 형태잖아요. 우리 수능에서도 보고 물론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메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메인이 된다고요. 이게 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밑줄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봐. 이거 밑줄이 없잖아. 맨 땅에 헤딩이지만 얘는 뭐니? 밑줄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맞게끔 우리가 포인트를 스킬로 정리하자고요. 그럼 예를 들면 is가 보이잖아. 아가 보이잖아 이번. 원래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제가 이거는 뭐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비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수일치야.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수태시지만 비동사에만 밑줄이 있으면 거의 수일치예요. 왜? 비동사가 수일치에 가장 민감한 동사입니다. 주어가 단수면 is, was, 복수면 are, 뭐 이거거든. 조금 더 밑줄이 가면 이제 수동태, 능동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길어지면 이렇게 세 줄 정도 나오면 시제도 가는 거야. 근데 하나만 딱 있다, 비동사. 이러면 수일치거든. 그럼 수일치는 뭐니? 주어를 찾아서, 원리를 찾아라니. 주어를 찾아서, 그쵸? 무슨 니모를 찾아서 아니고, 주어를 찾아서 그게 단수 복수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보시면 기준이 that이잖아. 접속사 that을 기준으로 접주동, 이게 다 스킬인 거지. 나중에 해줄게, 본 강의에서. 이게 주어일 거 아니야.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knowledge가 주어라고. 전명구를 묶어야 되잖아. A, B, and C잖아. 병렬 구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문 독해나 구문 분석도 중요하긴 해요. 독해할 때도. 묶어. 이렇게 묶어. 그럼 전명구는 버리잖아. 수식어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명사, and 명사. 통으로 다 버려. 그러면 주어는 단수인데 이게 아가 아니지. is가 돼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안 봐도 되잖아.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불안하니까 다 봐야 되잖아. 이걸 맞췄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나하나 다 봐야 되지만 얘는 너무 명확하지.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풀이하는데 시간이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대박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아낀 시간은 다 어디다 써? 어휘 문제도 쉬워요. 솔직히. 생활영어 쉬워. 다 어디다 써? 독해도 쉬워. 독해 몇 문제가 어려울 거야. 예전 패턴으로.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뭐 빈칸이든 뭐 순서든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겠지.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게 있잖아요. 삽입이든. 이런 문제의 시간을 다 쓰라고. 그리고도 남을 거야. 기존에 예전에 풀었던 시간보다. 왜? 앞에 거만 줄이면.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휘 앞에 거 있잖아. 1번부터 샘플 기준으로 하자면 7문제가 비독해 문제니까 7문제의 시간을 완전 줄여.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독해도 뭐 이메일, 웹사이트 이런 신유형은 다 쉽거든. 다 줄여. 그럼 몇 개만 시간 투자하면 되니까 정말 빨리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시간을 재분배할 수도 있다니까. 예전에 어마어마했던 영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합격의 어떤 가장 최대 빌런이었던 그 영어가 아니라니까. 순둥이로 바뀐다니까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의 특징을 두 번째로 좀 알려드리면, 선생님 커리만 타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어느 선생님을 선택하지?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이게 아니야. 다른 선생님을 선택해. 나 말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겨. 괜찮아. 선생님은 서브 남주가 되겠다니까요. 좋습니다. 뭐 남자 주인공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남자분들 막 지금 토하고 계시죠. 선생님 왜 저러시지? 뭐 어찌되었던 타 선생님 또는 다른 교재 보세요. 지금 보시는 거 보시고요. 중요한 건 선생님 강의 자체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선생님들의 내용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스킬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길게 15분 설명한 걸 내가 1분으로 줄인 거예요. 스킬이란 게. 그거를 출제 포인트에 맞게끔 구분을 한 거지. 다른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할 거를 내가 이렇게 줄여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정리가 된다고. 이 지식들 A라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던 건데 권호경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걸 갖고 적용해서 쓰라고. 오케이. 선생님 강의를 이용하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있다. 다른 교재나 다른 강의를 들어도 병행하셔도 되고 듣다가 오셔도 되고 같이 들어도 된다. 호환성이 있고 보완성이 있더라.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무원 선생님이 좀 무겁게 예전 기출까지 안전빵으로 간다면 선생님은 약간 과감하게 가겠다. 그 토익적인 유형들, 그 다음 수능적인 유형들, 바뀐 유형들, 토익적인 사실 색채가 되게 강해요. 지문이든 어휘 문제든 이게 토익적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행을 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아. 두 번째, 그래도 뭐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3단계로 줄였습니다. 다 뺐어. 강의 수도 몇 개 안 돼. 일단
용어 같은 거 잘 모를 수 있잖아. 뭐 제가 되게 유명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어.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하셔. 근데 용어를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 막 쉽지 이러는데 쉽지가 않아. 목적어가 뭔지 몰라. 준동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강의는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들으라고. 기본 용어부터 쉽게 알려줄게. 강의 10개밖에 안 돼. 그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되는 용어부터 기본 문법, 새로운 공무원 시험에 쓰이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0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모르시는 분, 잘 아는 분은 안 들어도 돼. 그래서 강의가 얼마 안 돼요. 3, 40분밖에 안 돼요. 솔직히 주말이면 끝나. 한 이틀 잡고 들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갈 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반이 끝난다. 들으라고요. 필요하시면.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의 메인 강의죠. 스킬 강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제 포인트, 문법하고 독해죠. 여기에 포인트들을 제가 요걸 외워라. 요런 문제가 나오니 요렇게 적용해라. 요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가 메인이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세부 커리큘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뭐 파이널도 만들고 엔제도 만들 텐데 문제 풀이는 그 어떤 선생님 것도 좋은데 다다익선 많이 풀어. 왜? 새로운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스킬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에 맞게끔 적중률이 높은 문제들을 만들어서 강의를 찍을 터이니 뭐 선생님 강의를 듣든 타 선생님 강의를 듣든 간에 문제풀이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세요. 왜? 어느 선생님처럼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기출 베이스가 아니니까. A 선생님이 더 많이 맞을지 B 선생님이 더 많이 맞을지는 아무도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봐서 위험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저처럼 토익형으로 샘플처럼 나오면 제 강의가 좋겠지만 혹시 막 또 인사혁신처가 배신을 해서 예전 스타일로 냈어 한두 개를. 그러면 타 선생님 강의가 유리할 수도 있지.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안전장치로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꼭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고 안전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강의 길게 안 찍었습니다. 재밌게 3, 40분이에요. 왜? 요즘 세대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대. 쇼츠 세대잖아요. 난 20분 지나가면 막 애들이 막 힘들어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 이게 형 강의 아니기 때문에 인강 같은 경우는 맥시멈 40분 넘지 않게끔 3, 40분 내에서 집중력이 가장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강의도 왕강의 너무 막 3, 40강 들으면 너무 지치잖아. 대부분 10강이야. 요 메인 강의만 제가 20강을 찍었습니다. 짧게 하겠다. 그래야 여러분 호환하기도 쉽지. 이 선생님 강의 듣다고 조금 나 개념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뭐 지식은 많은데 어떻게 나와? 이때 선생님 강의 들어. 그럼 정리가 된다고. 다른 선생님의 교재나 강의도 임팩트 있게 가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이미 교재를 샀어요. A 선생님의 교재를 다 샀어요. B 선생님의 교재를 다 샀어요. 선생님 수업을 꼭 듣고 싶은데 교재 값이 부담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PDF 무료라고요. 호환성하고 그 다음에 보안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된다고요. 얼마나 좋냐. 나만 좋은가? 계속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선생님 강의 좋아해주면 막 더 찍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영어, 막 어휘 이런 것도 막 스킬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메인이 독해랑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메인을 그렇게 잡았고 문제풀이 잡았는데 여러분이 열어와 같은 성원으로 막 저를 푸시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막 찍을게요. 푸시해 주실지 모르지만. 자,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공무원 생기초 영문법이죠.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시생이거나 문법 개념을 잘 몰라서 다른 교재나 다른 선생님 강의 들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이 용어를 좀 알기 쉽게 들으세요. 기존에 잘하시는 분도 들어도 좋아요. 들어주면 다른 강의 들을 때 훨씬 흡수가 좋을 겁니다. 이게 개념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잡아줘. 중요 문법에 대한 그냥 문법 강의입니다. 10강밖에 되지 않아요. 3, 40분입니다. 강추. 특히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두 번째, 선생님의 시그너처 강의입니다. 스킬 강의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형 정리, 독해하고 그 다음에 문법. 요거를 이제 20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열강은 뭐냐면 적용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문제를 푸는데 요거를 조금 더 실전처럼 풀게 하는 게 요 적용 문제 풀이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요거를 10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스킬 1번을 설명해 준다. 그럼 얘는 문제 풀 때 스킬 5번과 스킬 6번과 스킬 8번을 결합해서 풀 수도 있겠죠. 아까 밑줄이 총 4개니까. 그렇게 풀면서 스킬을 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총 30강이지만 얘만 들어도 되고 얘만 들어도 돼요. 그쵸?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꼭 차례대로 안 들어도 돼요. 마지막 이제 스텝 3은 실전 문풀인데 파트별 엔제라고 해서 아마 10강 정도로 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독해든 문법이든 신유형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배웠던 걸 좀 적용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파트별로 실전 문제 푸는 것도 할 거고요. 뭐 문법, 뭐 200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는 뭐 하프도 있고 동형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하고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가 됐을 때 실전처럼 시간 재면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10강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강의로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또 이제 시험이 바뀐다고 하니 이런 어떤 실무적인 토익적인 그리고 스킬적인 이런 강의도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 기존에 막 중구난방으로 배웠던 게 정리가 되면서 딱딱 적용이 가능하니까 정말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토익 강의 같은 거 해보면 금방 적응하셔서 스킬로 하니까 더 잘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막 기본서처럼 막 이렇게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랑 기술로 정리해서 적용하는 걸 보여줬을 때의 만족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서나 다른 어떤 이론을 들은 친구들도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너무 정리가 잘 됐다고.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게 뭘 봐야 되고 어떤 이론을 써야 되는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공단기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약간 좀 업이 잘 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이 막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 다른 강의들도 찍을 수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마련을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합격의 기쁨을 저랑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들 또 도움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저는 항상 강의든 커리큘럼이든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